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오늘은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치방 쿠지라고 하는 제일복권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반게리온으로 나온 이치방 쿠지는 이전에도 좀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된 13호기가 역대급으로 좀 좋은 퀄리티로 출시가 됐다고 해서 영상 컨텐츠도 찍을 겸 이렇게 처음으로 제일복권을 뽑아보려 출시 당일날 서면에 있는 가차샵에 방문했습니다. 쿠지 한 판에는 12,000원의 비용이 들었고 초심자의 운이 따르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촬영할 겸 3개 정도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어떤 게 있는지 소개도 좀 하고 피겨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뽑았는데 결과적으로는 3개 다 안 좋은 것만 나왔습니다. 이게 눈앞에 13호기가 있으니까 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판을 추가적으로 뽑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안 좋은 것밖에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열심히 제품을 구해왔습니다. 1등상으로 출시된 제품들은 총 3개를 구해왔고요. 제일 처음 출시한 초호기를 빼고 2호기 알파, 각성 초호기, 13호기 이렇게 3개를 오늘 리뷰하도록 할게요. 우선 박스가 굉장히 커서 주방에서 좀 촬영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박스에서 꺼내보시면은 브리스타 테두리 4면에 모두 테이프가 다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를 다 커터칼로 제거를 했고요. 13호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A상보다 퀄리티도 좋고 A상의 개수도 좀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사이트에서 가장 고가로 거래되고 있고요. 이 브리스타 윗면을 열어서 13호기를 꺼냈고요. 브리스타 뒷면에 보시면은 발 부분을 고정할 수 있는 원형판과 간단한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롱기누스 창의 조립법과 그 다음에 13호기의 뿔을 조립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선 발 부분에 조립할 원형판부터 꺼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뒤꿈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브리스타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제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롱기누스 창과 뿔 부분이 테이핑 되어 있는데 롱기누스 창의 퀄리티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플라스틱 사출된 롱기누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창 끝이 약간 휘어있는 점인데 이 제품은 휨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사출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큰 나선형의 형상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창의 손잡이 부분의 작은 나선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 설명서와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봤고요. 다시 또 분해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세게 고정은 하지 못했는데 아마 강하게 고정을 하더라도 조금은 단차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 길이 또한 보통이 아닌데요. 창의 전장은 55cm 정도나 됩니다. 그 다음은 뿔을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뿔을 이마에 꽂아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비닐을 벗기는 순간 정말 감탄이 흘러나왔는데요. 이게 13호기의 조형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 다른 제품과 달리 13호기는 유광으로 마감되어 있는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 머리 부분에 꽂아야 되는 뿔 먼저 조립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피겨 리뷰는 잘 할 줄 몰라서 보이는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이 없는데 팔 4개 달린 로봇 중에서 이렇게 이쁜 제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아마 로보톤이나 반다이 쪽에서는 이런 느낌은 내지 못할 것 같아요. 팔이나 가슴 부분은 이렇게 메탈릭 은색이 표현되어 있는데 펄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은색이었고요. 팔 부분의 색상도 보시면은 4가지 정도의 색상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부분도 마스킹이 좀 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도색 미스처럼 보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팔 부분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었는데 이 손등 부분에 노란색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디 스쳤는지 이 부분이 조금 까져 있었습니다. 13호기의 뒷부분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연결된 갑옷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제 아까 꺼냈던 원형의 발판을 꽂아주도록 할게요. 꽂아주시면은 뒤꿈치를 약간 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중에 띄우지 않아도 하반신이 굉장히 예쁘게 배치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롱기누스 창을 양손에 밀어 넣어주는 과정인데 혹시나 도색이 까지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꽂아줬습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코토부키아 13호기나 RG 초호기로 간단하게 만들어본 13호기도 옆에 한번 같이 배치를 해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허벅지까지도 겨우 오는 크기가 됩니다. 이게 양팔에 창까지 다 꽂아서 느낌을 볼 때는 작은 프라모델을 열심히 만들었던 제 모습이 현타가 올 정도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딱 한 가지의 단점을 꼽자면 이 장점이 되는 이 크기가 단점이 됩니다. 우선 13호기의 제품 높이는 줄자로 측정해 봤을 때 한 33cm 정도가 되고요. 양팔을
크기를 벌린 가로폭도 한 30cm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창까지 포함했을 때 크기를 생각하시면은 전체 높이가 66cm 정도 되기 때문에 장식장 위에 놓거나 이 창을 빼고 전시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호기 넥스 엣지도 있어서 옆에 이렇게 귀엽게 놓아봤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전체적인 포즈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여러가지 방법을 하다가 그냥 느낌 그대로 담기 위해서 영상을 부득이하게 가로로 이렇게 좀 돌려서 세팅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돌려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13호기 좋아하시는 분이 이 장면을 보시면 아마 꼭 구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리뷰였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각성 초호기입니다. 박스의 크기는 13호기의 절반 정도 되고요. 박스 안쪽에는 이렇게 발 모양에 맞는 고정형 박스가 작게 잘려져 있고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엔젤링인 헤일로를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원형판에는 에반게리온 테스트 타입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처음 나왔던 A상인 초호기 버전과 공용 제품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 포장되어 있는 헤일로를 꺼내줬습니다. 헤일로의 원형의 느낌도 불빛이 요동치는 느낌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품을 꺼내보시면은 브리스터가 초호기의 양팔 안으로 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밀어내서 비닐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발 부분에는 이렇게 13호기와 동일하게 꽂아주는 구멍이 있어서 쉽게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발 부분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꽂아보니까 바닥판의 형상과 발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높이는 30c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헤일로는 머리 뒤에 있는 구멍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닥과 제품을 고정했으니 전체적인 제품의 조형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품이 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품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구매한 건 특별히 도색 미스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무광의 느낌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 느낌이나 도색 마감은 가장 좋았던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 어깨 윗부분에 어깨 파츠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형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이 팔 부분은 투명하면서도 약간 채도가 낮은 클리어 오렌지의 느낌이 살짝 드는 레진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기 때문에 혹시나 초호기를 구매하실 분들은 초호기 말고 각성 버전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반대쪽 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도색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입부분이 살짝 벌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빨 표현도 하나하나 잘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보면 처음부터 형광주황으로 도색된 부분들은 정말 선명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얼굴 옆부분처럼 보라 색깔이 먼저 도색되고 그 위에 주황색이 도색된 부분들은 보면 아래에 깔려있는 색상으로 인해서 본연의 컬러가 아닌 이렇게 약간 칙칙하고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가격도 13호기보다 저렴했고 공간도 많이 차지 안하고 뒤에 나올 2호기 알파보다 도색이나 마감도 깔끔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각성 초호기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다른 초호기 제품들과 각성 제품들로 한번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2호기 알파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앞에 두 제품과는 다르게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 나오는 제품입니다. 저는 처음 구매한 2호기 알파였기 때문에 조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선 박스 아랫부분에는 등 부분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백팩이라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원형판에는 이렇게 에반게리온 극장판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백팩은 몸통 뒤에 있는 구멍에 이렇게 간단하게 끼워주시면 고정이 잘 됩니다. 13호기는 롱기누스 창, 각성 초호기는 헤일로, 2호기 알판이 이렇게 백팩이 옵션 파츠로 들어가져 있고요. 제가 영상이나 게임에서 그래도 2호기의 디자인을 좀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선 하나하나 이렇게 상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도색 미스가 두 군데 정도 있었던 제품이라서 3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또 판매자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어서 정말로 많은 선물을 같이 보내주셔서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로 좀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호기 알파는 큐에서 다 부서진 2호기를 수복하기 위해서 많은 수리 파츠들이 붙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2호기 형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나는 2호기의 뿔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2호기 알파의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아마 마지막 극장판을 보면은 그래도 이 2호기의 디자인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하고 있고요. 우선 전체적인 느낌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파리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장판 Q 후반부에서 마크9과 자폭을 하면서 몸통 부분이 거의 다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도의 로봇 파츠들로 수리가 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평소 에바에서 보기 힘들었던 로봇 같은 느낌이 확실히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밀리터리적인 느낌도 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특히 종아리 뒷부분이 굉장히 로봇의 느낌이 많이 들어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질감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를 보시면은 33cm 정도 조금 넘는 제품이고요. 2호기 알파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나온 매물도 많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라서 아마 극장판을 보시고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색 미스를 제외하고 한 가지 좀 더 아쉬운 점을 꼽자면 사실 이 2호기 알파의 핵심은 무기나 이런 추가 옵션 파츠들이 정말 중요한데 몸통만 좀 덩그러니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건프라보 채널. 사실 제가 피겨 리뷰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제 컬렉션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피겨 기획은 좀 성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